박문신 의원, 지금 주요 대선 주자들, 여당의 뭐 3명의 대선 주자들, 또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 윤석열 전 총장은 아마 안 갔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 이번에 광주에 갔죠? 예, 대부분 갔습니다. 대부분 참석을 했고, 이제 광주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의미라 그럴까요? 상징성이라 그럴까요? 이런 거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그 텃밭 따지기라는 차원이 있는 거고, 그리고 민주당 대선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광주에서 이기지 못하면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지지의 외연의 확장, 이 부분에서 광주가 여전히 중요한 건데, 이제 시동이 걸린 상황인데, 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대선 후보 과정이 중요하지만은 또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선 그 자체 본선에서 있어 호남에서 2자리 득표를 하지 못하면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하는 그런 또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생각이 이제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는 어떤 정치적 상징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다만 지금 이제 호남의 민심이 어떻게 돼가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경우에 이낙연, 이재명, 정세균 요 호남과 관련돼 있는 지지율 1등을 달리고 있는 이 사람들끼리의 경쟁에서 보면 아직까지 호남이 뚜렷한 어떤 쏠림이라 그럴까요? 네. 이런 것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조금 더 지켜보겠다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약간 좀 변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일단 단초는 열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 자체가 모든 것의 완성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또 이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하는 그런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많은 대선 주자들이 이번 5.18 광주 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광주를 찾았는데, 기념식에는 참석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참석 인원이 99명으로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이 대선 주자들은 개별적으로 5.18 민주국립묘지를 찾아서 묘역을 둘러보고 희생자들의 묘비를 지켜보면서 대선에 도전하는 자신의 생각을 가다듬고 대선에 도전하는 자신의 생각을 국민에게 밝히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저희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여당 1명, 야당 1명, 대선 주자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 유승민 전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5.18이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끼친 영향은 정말 크지요. 사실은 우리 민주주의가 장족의 발전을 한 것은 사실인데 아직도 더 큰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주 정신은 우리 국민과 함께 영원해야, 그래야 우리 민주주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5.18 민주화 운동 희생하신 영령들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런 민주국가가 되었고, 또 그 토대 위에 경제 발전도 일으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은 5.18 정신을 지난 4년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반성하고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부터 우리 민주당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정말 나은 민주주의를 이 땅에 만들어 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광주에 가서 광주의 정신을 이야기하면서도 여당과 야당, 특히 야당의 대선 주자의 목소리는 좀 다르네요. 민주당 정부를 향해서 광주 정신을 지키지 못했다, 또 이렇게 유승민 전 의원은 비판하고 있는데,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이 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유승민 의원의 메시지나 또 윤석열 전 총장이 내고 있었던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한 메시지가 과거에 있었던 광주 정신, 그리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의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좀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을 지켜보면 민주주의 정신을 완전히 훼손시켰다라는 비판이 아깝지 않을 정도의 문제들이 많습니다만, 적어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지난 역사에 대해 참여하고 또 유가족들의 아픔들을 함께하는 그 날에 있어서만큼은 온전하게 이 5월 광주 정신을 기리는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것이 조금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도 광주에 가서는 광주의 정신만 이야기했으면 좋은데, 이걸 지금의 어떤 정치적 상황, 정치적 상대를 비판하는 하나의 논거로 제시하는 것은 오늘 광주를 찾은 이유를 좀 퇴색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발언한 내용이 이제 전형적인 것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역사의 아픔을 치유해야 되는 어떤 사명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떤 메시지라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사안도 어떤 정쟁의 어떤
그러한 근거로 활용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란 말이죠. 뭐 유승민 전 의원이 뭐 마음속 깊이 내가 반드시 이것을 뭐 이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뭐 얻어야겠다 뭐 이렇게 결심을 하고 한 얘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가 비판하고 싶었던 부분이 뭐 명확히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정치인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발언한 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실점 요인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김병민 비대위원 말씀 중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얘기도 있는데 네.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의 이제 그 5.18 관련 메시지 자체에 대해서는 뭐 저는 뭐 할 수 있는 얘기였다. 뭐 지금도 이렇게 5.18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고, 또 5.18 정신이라는 것은 독재와 전체주의에 이제 항거하는 뭐 그러한 어떤 정신이다라고 네. 한 것은 저는 뭐 올바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조선일보하고 이제 좀 이렇게 좀 통화에서는 여기에 몇 마디를 덧붙였는데, 그 덧붙인 말들이 사실은 현 정부를 공격하는 이제 그런 말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표결하지 않았던 문제, 그리고 미얀마 상황에 대해서 이 국가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던 문제, 이런 것을 5.18 정신하고 이렇게 좀 엮어서 정부 비판에 어떤 근거를 활용을 했는데,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이제 뭐 이 말미에 보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버리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같은 맥락에서 이제 거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것도 이제 길게 뭐 얘기할 시간은 없으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자는 얘기가 독재나 전체주의를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미얀마 상황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그런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냈었다. 그 부분을 지적했던 거겠죠. 그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자는 게 윤석열 전 총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민주당 쪽에서 그런 시도가 있었다. 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 자유를 빼자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5.18 정신이 이제 요구하는 네. 그러한 것과는 위배된다라는 주장을 윤석열 전 총장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자는 게 윤석열 전 총장이 비판하는 그런 주장도 아니었을 뿐더러, 여러 가지 면에서 굳이 왜 이런 방식으로 현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또 5.18 정신을 활용하고 있는가라는 비판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한 그런 뭐 언급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세 분과 함께 광주 그리고 광주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세 분께 이런 질문 한번 갑자기 드려보겠습니다. 광주를 그린 영화 가운데 혹시 감명 깊게 봤던 영화 제목이 좀 떠오르시는 게 있으면, 제가 아까 택시 운전사 이야기를 시청자분들께 해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영화 있습니까? 좀 광주를 조금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코믹하게 좀, 예. 이렇게 좀 대중적으로 그렸던 것 중에서 했던 영화가 수년 전에 있었던 게 있었는데, 박철민 씨가 나왔던 아마 그 영화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저도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막 노래 부르면 예. 잘 있어요, 잘 가세요 하는 예. 노래도 나왔던 그런 영화인데, 제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제목 굉장히 대중적으로 잘 만들어졌다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 김민하 평론가는 혹시 광주를 그린 영화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거라서 좀 그런데, 이제 택시 운전사인데, 이 광주라는 게 지금은 이제 어떤 거대한 정치 권력들의 어떤 싸움, 그리고 그 싸움에 어떤 뭐 매몰된 여러 가지 정치적 쟁점으로 그려지고 있기도 합니다만, 사실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여러 시민들이 자기가 그 자리에서 정말 하고자 했던 일들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자 했던 각각의 역할들이 있었고, 그 역할을 또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내적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다 하나하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고립된 상황에서 그러한 어떤 의지의 어떤 총합이 결국은 어떤 민주주의의 발현, 이런 걸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 점을 그래도 연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대목들이 저에게는 좀 이렇게 와닿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영화가 좀 기억에 남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1990년대 아마 영화로는 처음으로 광주의 아픔을 그렸던 영화 아닐까 싶은데, 장선호 감독의 꽃잎이라는 영화, 이정현 씨가 처음으로 출연했던 영화가 또 기억이 나고, 혹시 김병민 비대위원 어떤 그 영화? 이후 영화인 것 같은데, 화려한 휴가라는 예, 영화 혹시 김상경 씨가 나왔던, 김상경 씨가 나오고 예. 김용원 씨가 예. 주연했던 영화인데요. 영화를 보는 내내 계속 울면서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고, 아마도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그 사건, 그 당시 있었던 우리의 아픔들을 접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한 번쯤 더 떠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을 바탕으로 스스로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그 당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이 일들이 두 번 다시 대한민국에서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을 아마도 이런 영화를 통해서 접했던 많은 시민분들께서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이 영화 이야기를 갑자기 꺼낸 것은 오늘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부에 광주를 그린 영화, 안성기 씨가 주연을 한 아들의 이름으로 이 영화를 만든 감독과 배우가 출연을 해서 이 광주 이야기를 다시 할 텐데 말이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문신 의원. 그러니까 광주를 그린 영화도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처음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묘사를 하기가 힘들었죠. 정치적 상황 때문에. 꽃잎 같은 영화는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광주의 아픔을 그렸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화려한 휴가 같은 경우는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아픔을 극대화하는 그래서 그 아픔이 우리나라에 실존했었다는 것을 관객에게 보여주고 근데 택시 운전사 같은 영화를 보면은 약간 코믹한 요소도 가미가 되면서 이제 광주를 조금은 더 여유 있게 그리고 광주를 세상에 알리고자 했던 그 진실을 알리고자 했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광주 시민이 있었기에 지금의 민주주의가 있었다. 이렇게 영화도 조금씩 변화해가는 것 아닌가. 광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도 조금씩 변화해가는 것 아닌가. 이건 발전이라고 아마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종의 그것도 진화 과정 예. 아닌가 싶은데요. 어떤 그만큼 또 이제 마음이 조금 더 열려졌을 수도 있고 그만큼 또 정보가 또 공개된 거에 대한 어떤 그 나름대로의 위안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초기 저희가 이제 80년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어떤 그 폭로를 위한 다큐 이런 쪽에 이제 가깝게 이제 영화가라든가 아니면 제작물이 만들어졌다면은 그 뒤에는 조금 더 그 어떤 진실에 가까운 그런 그 뭐랄까요 구성이라 그럴까요? 좀 팩트를 좀 많이 담아가려는 그런 거. 제가 아까 영화를 했던 게 떠올랐는데 그게 화려한 휴가였어요. 화려한 그러니까 휴가. 예.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진중함이 있는데 순간순간에 보면은 어떤 약간 사람을 좀 웃게 만들고 아주 현실적으로 그 뭐랄까 순간적으로 뭐랄까 빵 터지게 하는 대목도 좀 나타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런 그러다가 점점 어떤 그 인간적인 휴먼 타치적인 그런 요소가 좀 가미되는 뭐 그런 부분들로 좀 진화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광주의 정신 쭉 얘기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국민 통합까지 온 지금의 상황과도 굉장히 좀 그 뭐랄까 연결돼서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광주를 그린 영화도 조금씩 변화해 오고는 있지만 단 하나 분명하게 달라지지 않은 건 하나 있습니다. 광주의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하겠다는 것. 광주의 진실은 과연 무엇인가? 특히 대한민국 국민, 광주 시민을 향해서 총을 쏘도록 명령한 최초의 명령권자가 누구였는지 아직까지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미 이 사람으로 지목을 하고 있죠.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씨, 누구보다도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가해자의 진실 고백이 가장 위대한 사과다, 애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두환 씨는 여전히 광주의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는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Some reports in the foreign press and rumors 33 people are still. 군은 지휘계통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중앙 정보원장이 아무리 세도 저 작전을 절대 안 움직입니다. 군대라는 것은 지휘계통에서 딱 움직이는 거예요. 광주에서 내가 볼 때 그지 누구라도 책임질만 하고 대표성이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모두 중심이 돼서 한번 초청을 하면 광주도 방문하고 못할 리가 없지. 전두환 씨를 태운 승용차가 광주 지방법원 후문으로 들어와 법정동 앞에 멈춰섰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이 한마디를 역정내듯 내뱉고 곧장 법원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검정 외투에 중절모를 쓴 전두환 씨가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섭니다. 전두환 애국기 사과! 전두환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사과할 생각 없습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5.18 책임 인정하지 않습니까? 핵심 쟁점인 헬기 사격 존재 여부를 설명하는 동안에도 고개를 푹 숙인 채 계속 졸았습니다. 어떤 사과나 반성도 없이 광주를 떠났습니다. 카메라들 보면 내 사진은 꼭 비틀어지게 인상 남고 젊은 사람들이
나한테 대해서는 아직 감정이 안 된다. 내한테 당해보지도 않아놓고, Are you a psycho killer? Say I'm a psycho killer! Scream it! 헬기 사격을 증언했던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두환 씨. 지금 항소심 재판이 열릴 텐데 항소심에도 전두환 씨는 안 나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12일 첫 공판이 원래 기일로 예정이 돼 네.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불출석 의사를 통보를 했고,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그럼 조금 하루 늦추겠다 해가지고 잡힌 게 24일입니다. 24일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불출석 의사를 이미 통보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법원의 판단이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이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피고인 진술 없이 검찰의 추가적인 그런 의견을 듣고 곧바로 판결을 내리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절차를 밟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나왔는데 2심에서도 뭐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전두환 씨가 5.18 민주국립묘지를 찾아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바라고 계실 텐데 전두환 씨의 행동은 전혀 그것과는 완전히 달라 보여요. 역사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아마 많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 전에 봤던 영상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나에게 감정이 안 좋은가 봐.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아놓고. 저는 그 당해보지도 않아놓고라는 말에 진실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원 변호사가 끊임없이 광주를 찾아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좀 비교가 많이 되고 있는데, 과연 언제까지 이 사실 사과에 대한 측면들을 더하기, 과거에 있었던 그 수많은 비자금에 관한 의혹들, 이런 문제를 끊임없이 남은 기간 생애 동안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 아래 끝까지 그런 일들을 보이게 될 것인지, 마지막 참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는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두환 씨에게 김민하 평론가 젊은 세대 대표에서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어떤 얘기 하고 싶습니까? 뭐 제가 젊은 세대를 대표할 수 젊은 있는 세대로서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보도 나오는 것들 보면 사실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죄를 짓고 지금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것도 참 문제죠. 그런데 그 어떤 군부 독재를 하던 그 시기에 쌓았던 여러 가지 부를 가지고 또 불리고 불려서 지금 자식들에게도 물려주는, 심지어 뭐 이 전두환 씨 가족의 기업이 3대 세습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역사적인 과오를 해소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는가? 저는 자신의 어떤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정리하고 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뭐 정리하더라도 이런 뭐 세습이라든가 이런 뭐 부의 어떤 대물림 이런 것들을 위법하게 하지 말아야 되고 법을 지키면서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첫걸음은 이 참여하는 것이 본인들의 후손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닌가. 그럼 만약에 이 문제를, 역사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만약에 이대로 만약에 이 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그러면 남은 자식들이 뭐 어떤 세간의 평가를 받고 살겠습니까? 그런 점까지도 좀 고려해서 행동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본인이 마음속 깊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죄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라도 제가 뭐 말씀을 좀 던지고 싶은 그런 바람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김영삼 정부 당시에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검찰의 수사도 있었고 대법원까지 3심까지 가는 재판이 있었는데, 그 재판 속에서 5.18 광주 내란 음모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는 재판 과정에서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그 당시에 자료들은 이미 많이 삭제되거나 폐기된 상태인데, 그 당시 군 지휘 계통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아직까지 분명하게 누구로부터 이 명령이 내려왔는지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 지휘 계통, 발포 명령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양심 있게 용기를 갖고 고백을 하는 것이 광주의 진실을 가리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 용기를 내주시기를 김부겸 국무총리도 오늘 기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광주 이야기를 여러분께 긴 시간 해드렸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설 내용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83년 미국 망명 시절 했던 연설인데, 이 연설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광주 시민이 갖고 있던 생각이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 아닌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1983년 연설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들으면서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주 한은 이제는 광주에서 죽은 광주 사람만의 한이 아니라 한국 국민 전체의 한이요, 양심을 가지고 있는 온 세계의 한입니다. 광주의 한은 푸는 것은 광주의 사람들에게, 총질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보복한 것이 아닙니다. 광주의 민중들이 가슴에 품고 죽었던 그 한,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에 살고 싶다, 인간이 인간 대우를 받는 나라에 살고 싶다, 그러면서 죽어간 그 광주 한을 민주협약을 통해서 풀어주는 것만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정부와 국민 모두가 다 같이 구원받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단결하고 서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